세종시 부동산 모시는 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우시죠? 누구는 그러겠죠. 왜 혼란스러워? 무슨 일 있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2026년 세종시는 입주 물량이 0입니다. 전국 대한민국 그 어떤 도시에도 없는 상황인 거죠. 0.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물량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세가는 전국 1등으로 폭등하고 있어요. 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수요와 공급, 입주 물량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전세 가격은 폭등 중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세종시 2021년도쯤에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보면은 당연히 그럴 거죠. 저도 상승과 하락을 전부 다 경험하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분들의 생각도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세종시 도담동에 투자했었던 6억 2천만 원을 사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불이 붙었냐라고 하면은 행정수도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더 오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6개월 뒤 어떻게 됐냐? 특공 폐지, 투기 논란, 규제 강화, 세 방을 한 방에 맞췄습니다. 2023년 5억 1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억 1천만 원이 손실이죠. 아, 또 이거 보면 또 들어가기 그렇죠.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죠. 2023년도 한 6월쯤에 호담동에 샀었던 아파트 3억 1천만 원짜리는 2025년 지금 현재 3억 8천만 원 가량 되니까 이분은 수익을 벌었죠. 뭐가 달랐을까요? 이 두 사람은 뭐가 달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부동산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야, 도대체 세종시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입주가 하나도 없고 영가구인 거야. 두 번째로는 그러면 누구한테는 기회고 또 누구한테는 함정이다. 이 부분과 세 번째,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 돼, 말아야 돼. 끝까지 들으시면 세종시를 사야 할지 안 사야 될지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왜 이래 됐을까? 왜 그럼 하나도 안 들어왔지? 라고 하면은 세종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공급과 수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변수죠. 지금 현재 이 두 개가 맞물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 공급 절벽이 된 거예요. 2012년도 16,000호, 2012년도에 16,000가구를 분양을 했는데 지금 2025년도 400가구, 그리고 2026년도 0가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다른 거 아니죠. 2021년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은 주택 특별 공급이 폐지됐습니다. 여러분들, 세종시는 어떤 도시예요? 행정수도 이전을 목적으로 한 곳이죠. 목적을 둔 계획도시잖아요. 공무원, 연구원 이런 분들에게 특별 공급해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 분야시장의 기반이었죠, 보면은. 특별 공급. 그런데 그게 사라졌죠. 특공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정말로 민물 썰물처럼 싹 빠져나갔어요. 왜냐면 분양이 급감하니까. 그 결과가 지금 2, 3년 뒤에 나온 거죠. 2026년 입주 물량 연계.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죠, 보면은.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공급이 없다 보고 정부에 대한 이슈도 있다 보니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합니다. KB부동산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전세가율이에요. 전국 평균 1.65. 그런데 세종시가 4.66이에요. 전국 평균보다 얼마만큼? 약 3배 정도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의 1위죠. 실제 사례를 보면은 나성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1월 달에 3억 7천만 원이었는데요. 2025년 12월 달에 4억 8천만 원. 약 1억 1천만 원 가량이 올랐습니다. 기존 아파트에 신축이 안 들어오니까 전세 경쟁이 치열해진 거죠. 물론 또 그럴 수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에 대한 비율이 좀 낮긴 했습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갱신 시점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실거주자로서도 부담스러운 거고 아니면 투자자로서도 구매가 당기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전세가가 올라 상승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야 돼? 공급이 없어. 분명히 상승할 것 같은데? 사야 돼? 그쵸? 한 번 더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2017년 우리 지금 저금리 시였어요. 저금리였는데 공급 부족, 규제 없음 이러면서 급등을 했죠. 그런데 2020년, 2021년 초저금리 플러스 행정수도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또 했죠. 하지만 그 이후에 급락을 합니다. 확 떨어지죠.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은 정말로 올라갔다가 끝없이 추락한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금이 온 거예요. 2024, 2025. 금리가 조금은 내려가기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행정 수도가 다시 옮겨진다라는 재점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늘어나고 전세가가 급등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기대감. 뭔가 호재가 있다는 게 아니고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기대감이 없어지면 떨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2021년도에 행정 수도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분원 수준에 그쳤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다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학습이 돼 있다? 패턴 인식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시장에서도 좀 뭔가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아, 분명히 공급이 없으면 오를 것 같은데. 아, 그런데 옮긴다고 하고 있는데 안 옮기면 어떡해? 이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일단 먼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고 안 사고 이런 것보다 지금의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신 다음에 5% 내외로 전세금을 올리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면 최소 3천만 원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세 보증보험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 5% 안에서 상승분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투자자나 아니면 실거주자 같은 경우에는요, 말이죠.
물론 입주 물량이 0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종시는 지금 현재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입이 굉장히 민감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그랬을 때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을 봤으니까는 굳이 저는 지금 이 타이밍 할 필요가 있냐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타이밍은 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입주 물량 연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세종시 부동산의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정책 의존형 시장이라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풍부하죠. 경제 중심이죠. 기본 수요가 그냥 탄탄합니다. 세종시는요 인구 39만이에요. 경제 기반의 공공기관으로 민간 기업이 유치된다 하더라도 가족 기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어떠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뭐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부예요. 행정수도를 옮긴다라는 확정이 나는, 그게 확정돼야지만이 세종시는 지금보다 더 나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2021년도에도 이런 얘기 있었고 2026년도에도 지금 현재 똑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2021년도에는 지금 보면은 국가상징지구라고 해서 논의 단계고요. 2026년도에는 현재 마스터 플랜 확정입니다. 금리가 2021년도에는 0.5%였고요. 지금은 2.5%입니다. 공급은 2021년도에는 분양 진행 중이고요. 2026년도에는 입주 연가구입니다. 행정수도 진척은 2021년도에는 기대감 수준이고요. 2026년 지금 현재는 설계 공모 단계예요. 2021년도에는 막연한 기대감을 올렸다고 하지만 2026년 지금 현재는 실제로 확정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척이 없었냐 하면은 진척은 있었다. 그러면 이러죠. 족장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니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은 마스터 플랜 확정되고 있으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무조건 사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리스크가 있다. 완전 이전이냐 분실 분원이냐, 이 부분이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옮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일부만 옮기다라는 거죠. 전부 다 옮겼을 때는 당연히 그 자급 도시로서 어떠한 힘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일부만 옮겼을 때는 그 힘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대감으로 부풀었던 가격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국회 세종의사당 일부 상임원만 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도 이 집무실 수준만 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년호 신문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완전한 이전 대신 분실과 분원 수준이라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은 허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최대 리스크라는 거예요. 그냥 옮긴다 해서 와 좋다 이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공급이 없잖아 와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가 오르잖아 와 사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숫자에 속아서 그냥 일반적인 숫자한다 그러면 분명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러면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타이밍이 있잖아요. 타이밍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모니터링하면서 2021년도처럼 기대감을 가지고 베팅한다. 이거는 2021년도에 했었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앞서 말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 타이밍은 언제냐라고 하면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통과가 되고 설계 공고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확정 신호가 확인이 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올랐을 때 들어가도 그 신호가 왔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더 큰 걸 먹을 수 있거든요. 내가 10억 먹을 거 8억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만큼을 더 먹기 위해서 너무 큰 베팅을 한다? 이거는 좀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신호를 기다리는 현명한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즉 세종시 부동산은 분명히 먹을 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기대감과 허상에 베팅하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 확정에 대한 신호를 확인한 다음에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종시 부동산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좋았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